6일 부산 전역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가 발령됐습니다. 7일에는 중국 황사가 우리나라로 유입되면서 대기 상황은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부산 진구 범천동 일대 학생들이 중학교가 없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지역 내 중학교를 건립하기 위해 모임을 결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지난해부터 부동산 침체로 주택가격 하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30억 이상 부산의 고가 아파트들은 여전히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양도시 부산의 역동성과 한일교류가 선사시대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흔적들이 다큐멘터리 영상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지난해부터 부동산 침체로 주택가격 하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30억 이상 부산의 고가 아파트들은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파트 가격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보도에 안수민 기자입니다. 해운대 해수욕장 조망권에 아파트 내에 각종 생활 편의시설을 갖춘 해운대구 우동의 한 고층 아파트입니다. 지난해 8월 이 아파트 49층에 전용 면적 186제곱미터인 50평대 한 가구가 48억 원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3제곱미터당 가격이 8,500만 원을 넘습니다. 직전 거래인 2021년보다 5억 원가량 가격이 뛰었고 그 전 거래인 2020년보다는 13억 원가량 값이 상승했습니다. 광안대교 조망을 가진 마린시티의 한 아파트는 지난해 10월 70층의 전용 면적 212제곱미터인 60평대 한 가구가 43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이곳 역시 직전 거래인 2020년보다 9억 원가량 값이 뛰었습니다. 이외에도 30억 넘는 해운대 지역 고가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값 하락세가 두드러지는 현재까지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같은 해운대구인 좌동의 한 아파트는 2021년 4억 5천만 원에 거래됐던 59제곱미터 17평대 아파트값이 지난해 9월 3억 3천으로 1억 원 이상 떨어졌습니다. 역세권이 아닌 24평대 아파트는 4억 중반이던 가격이 2억 8천만 원까지 40% 이상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서민 아파트들은 오히려 이제 규제나 금리 정책 때문에 내려가는 반면에 하락하는 반면에 그런 하이엔드 아파트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차별화 양극화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부동산 시장 침체 속에서도 고가 아파트 가격은 나홀로 상승하면서 부산의 주택가격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우선 우리 부산 지역의 아파트 거래 건수가 상당히 줄었죠. 그래서 거래 절벽을 넘어서 이제 거래 피크다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동 쪽의 주상복합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이 뛰는 것은 일단 우리 지역의 양극화를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역에서의 규제 완화,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되면서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할 요인은 없어졌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전문가들은 같은 자치구 내에서도 주택가격 등락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만큼 주택시장 활성화 정책도 지역 상황에 맞춰 보다 세밀하게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중학교가 없어 불편을 겪고 있는 부산 진구 범천동 일대 학생들의 이야기 지난해 8월 전해드렸는데요. 지역 주민들이 중학교 건립을 위한 모임을 결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학습권을 되찾아주겠다는 목표인데요.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부산 진구 범천동 일대에 게시된 현수막. 지역에 중학교가 필요하다며 주민들이 힘을 모아달라는 내용입니다. 부산 진구에 위치한 중학교는 모두 19곳. 주변에 중학교가 없는 범천 1동과 2동 학생들의 통학 시간은 시내버스로 30분 넘게 걸립니다. 이 때문에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이사까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학교를 보내야 할 것인지 벌써부터 고민하고 있고요. 정말 그 근처로 가야 하나. 네, 아마 저 같은 부모님들이 많을 거예요. 주변에 학교가 없으면 등하교 시간이 길어지는 건 물론 학습권까지 침해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 수업 이후 학생들은 도서관과 공부방 등에서 방과 후 수업을 받지만
지역 내 이런 시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 때문에 학생들의 학습권 확보를 위해 지역 주민들이 나섰습니다.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이 역차별을 받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공부를 도와줄 수 있는 도서관이라든지 또는 청소년 공부방이라든지 이런 어떤 전반적인 교육의 환경 이런 것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학습권에 있어서 좀 역차별.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최근 범천동 일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고 오는 2030년까지 10,000세대 정도의 아파트가 건립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학생 수 증가는 불을 보듯 뻔한 상황. 미래 세대를 위해 이전을 앞둔 철도 정비창 부지에 학교를 지을 수 있는 땅을 미리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용역 단계에서부터 철도 부지창 안에 중학교 부지 확보, 또 더불어 고등학교 부지 확보, 이런 확보를 단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학생들의 학습권이 꼭 보장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심에 자리 잡은 철도 정비창은 지역 침체의 원인 중 하나로 꼽혀왔습니다. 하지만 이전이 확정되면서 역설적이게도 지역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학교 부지를 확보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6일 0시 기준 부산은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3,954명 발생했습니다. 이날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2명 늘어 25명을 기록했고 중환자 전담 치료병상 가동률은 58.3%입니다. 사망자는 80세 이상 1명, 70대 1명 등 총 2명입니다. 신규 재택치료 환자 수는 3,735명이며 현재 관리 인원은 24,126명입니다. 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부산시 전역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비상 저감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5일에는 부산 전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시는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건설 공사장과 배출 사업장에서의 가동률 조정을 통해 저감 조치를 시행했고 도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분진 청소차 운행 횟수를 늘렸습니다. 한편 지난 12월 1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계절관리제 운행 제한을 부산 전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출퇴근길에 뿌연 하늘 보셨는지요? 한파는 주춤해졌지만 이제 미세먼지가 기승입니다. 6일 전국이 미세먼지로 뒤덮였는데요.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에서 나쁨 상태를 나타냈습니다. 경남과 전북 또 충북 일부 지역에서 미세먼지 주의보도 내려졌는데요.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이어지면서 부산과 울산에서는 올겨울 들어서 처음으로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환경부는 이 초미세먼지 위기경보를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비상 저감 조치를 시행했는데요. 폐기물 소각장 등 대기 배출 시설 사업장과 건설 공사장의 운영 시간이 단축됐고요. 배출가스 5등급 이상의 차량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미세먼지가 뒤덮인 상황에서 중국 북부지방과 고비 사방에서 발원한 황사가 7일 우리나라로 유입되면서 대기 상황은 더 악화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수도권과 충청권의 미세먼지 농도는 매우 나쁨 수준까지 나타낼 것으로 예보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황사는 금방 빠져나갈 걸로 예보됐는데요. 당분간 호흡기 질환자는 외출을 좀 자제하시고요. 외출하실 때에는 보건용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선사시대는 구석기 시대, 신석기, 청동기 시대, 초기 철기 시대까지 포괄하는 시대 개념인데요. 해양도시 부산의 역동성과 한일 교류가 선사시대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유적, 유물 등 흔적들이 다큐멘터리 영상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운대구 청사포 일대입니다. 돌날과 몸돌, 글개, 밀개 등 기원전 약 17,000년 전후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유물이 출토된 곳입니다.
구석기 시대 부산에서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청사포를 비롯해 지금은 주거단지로 변한 해운대 중동과 좌동 일대에서 발견됐습니다. 청사포인 중동 좌동인이 중요한 것은 특히 그 해수면이 하강되었을 때 일본 열도에 건너간 최초의 호모사피엔스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 영도구 동삼동 패총 유적지는 널리 알려진 대로 국내 신석기 시대 문화를 대표하는 유물의 보고입니다. 조개 무지 무덤과 빗살무늬 토기, 조개 가면 등이 발굴돼 이곳에선 신석기인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구석기 시대와 다르게 이제 본격적으로 바다 자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다에 나가서 낚시를 하고 작살로 바다 포유류를 잡고 이런 생활들이 일상생활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바다와 가까운 곳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부산 선사인들이 일본을 오고 가며 본격적인 한일 교류가 시작된 것으로 학계는 보고 있습니다. 신석기 시대 해안가가 삶의 터전이었던 부산 선사인들, 청동기 시대 농경 문화가 시작되면서 점점 내륙으로 이동했고 금정구 노포동 등에서는 청동기 시절 유물이 현재도 발굴되고 있습니다. 청동기 시대 부산의 어떤 해양은 어떤 대외적인 교류의 측면이 훨씬 더 이전 시대보다 강한 그런 성격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산 선사인의 해양 문화 그리고 역동적인 한일 교류의 흔적들이 다큐멘터리로 되살아났습니다. 선사 시대부터 이어온 해양 수도 부산의 위상과 역사성을 확인할 수 있는 다큐멘터리 선사인 부산 해양 수도의 시작은 오는 1월 9일 월요일 오후 7시부터 LG 헬로비전 채널 25번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2023년 개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검은 토끼의 해라고 하죠. 저마다 크고 작은 계획을 세워 실천해 보시겠다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토끼의 해를 맞아 남다른 새해를 맞고 있는 각계각층의 토끼띠들의 새해 소망을 송하영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검은 토끼의 해 2023.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과 행복, 토끼띠들 역시도 새해 소망은 모두 한결같았습니다. 2023년 개묘년 새해에는 우리 가족 항상 건강하고 모든 일이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소원을 와이프랑 딸이랑 부모님들 그리고 처갓집에 장인어른 장모님 모두 다 건강했으면 좋겠고 식구들 다 원하는 거 이루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소망하는 것들이 꽤 많이 있는데 일단은 아들이 한 번씩 다쳐서 좀 안 다치고 안 아프고 좀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갈수록 좁아지는 취업 등용문. 하루하루 꿈을 쫓는 20대 토끼띠 청년은 새해 각오가 더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아무 별 탈 없이 잘 마무리 짓고 나서 이제 안정적인 직장을 잘 찾고 이제 제 미래를 잘 나갔으면 좋겠고 친구들도 아무튼 힘든 일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다들 건강들도 챙기면서 이제 다들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을 이끄는 40대 토끼띠 직장인. 치솟는 물가에 가장의 어깨가 더 무거워졌지만 새해에는 더 나아지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지 않은 코로나에 월급 빼고 다 오른 요즘 정말 살기 퍽퍽하지만 내일 하자 하지 말고 다음에 하자 하지 말고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놀고 운동하고 그러다 보면 후회 없는 한 해가 될 거예요. 화이팅! 은퇴를 준비하는 60대 토끼띠에게는 인생 2막을 준비하는 뜻깊은 새해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2월 30일이면 공로연수를 들어가게 되는데요. 공로연수를 들어가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맡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또 2024년 퇴직 후에는 제2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도 하면서 준비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총명과 풍요를 상징하는 동물 토끼. 2023년 새해 토끼와 같은 지혜로움을 토대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즐거움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